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을 때가 있고 또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꾹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참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대체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참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소되고 앞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참는 지혜와 참지 않는 용기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요? 먼저, 인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인내심을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현인들은 인내를 위대한 덕목으로 꼽았고 현대 심리학자들 역시 인내심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내심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잘못된 상황에서 무작정 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내심이라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인내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인내의 과정이 의미를 갖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인내심을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참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으로 전환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인내의 과정을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실패해도 이것 또한 배움의 과정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니까요. 네 번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인내심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조급함을 줄일 수 있고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을 키워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인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은 불안감을 줄이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인내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 갇혀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지만 결국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일곱 번째,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인내심을 기르는 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세요. 모든 일에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우리는 언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언제 참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목표든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수련하는 과정, 혹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시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내심이야말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죠. 둘째,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인생은 늘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노력했던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쓰디쓴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복잡하죠. 오해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대화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화가 나더라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과연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하고요.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끝없는 인내의 연속이라고들 하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부모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아이의 서툰 행동에 화가 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기다림을 줄 때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고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부모님을 돌볼 때도 배려와 이해, 그리고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동시에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참지 말아야 할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존엄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게 참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폭언이나 막말을 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감과 신체, 정신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속될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인내의 한계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다고 하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나 상황은 과감히 끊어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둘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입니다. 차별, 불평등, 불합리한 요구 등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부당함을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회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곧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어요? 때로는 내가 용기를 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용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셋째,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건강, 안전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이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참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작정 참는 것은 어리석은 용기일 뿐입니다. 심리학은 인내심이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내심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이며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인내심 부족이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적절한 상담을 통해 인내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내심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 목표 설정, 자기 통제력 강화 등 다양한 심리학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당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게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내와 용기, 이 두 가지 지혜를 적절히 조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을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현명하게 구분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